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는 2,367포인트에서 코스닥 지수는 76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도 되고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알짜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는 이 노란톡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제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장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재미가 없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오늘도 반짝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미미했고요. 그 폭도 요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전날에 있었던 시장 내에서 약간 정도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전날에 있었던 이슈부터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날에 우리가 유가라든지 아니면 뭐 금이라든지 오늘 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은 왜 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 왜 갭상승이 나왔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전날에 왜 상승세로 마감했었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 3.5%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계속 FOMC에서 페드가 말했던 부분이 3.5%가 결국에는 중립금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다 했었을 때 3.5%가 맥시멈이다. 그러면 그 맥시멈을 전날 기준으로 국채 금리가 터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날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가 상당 부분 긴 상태에서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게 거의 보합까지 말아 올렸으면서 올라왔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짜로 바닥이겠거니 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세로 갭을 띄워주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만약에 그 이후로부터 하락 자체가 났던 이유는 10시 이후로부터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의사록에서 공개했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위축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금리 올리는 거는 거의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과연? 네. 이런 말들이 스물스물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서 오늘 갭 상승했던 것들을 좀 많이 막아주는 추세로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장이 끝난 이후로 지금 이제 유럽장이 현재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었지만 예상치보다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다시 또 한 번 더 레벨 다운 형식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상품 시장들도 많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가 기다려져 있고 FOMC 때 중론적인 방향성은 일단은 75bp 인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원달러입니다. 그렇죠? 환율 자체가 오늘 좀 상태가 보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FOMC 상에서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국 시장은 반영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빠졌던 이 코스피 자체가 여기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증시 자금이나 증시 동향들을 본다 했었을 때 일단은 고객 예탁금 자체가 52조 정도로 굉장히 소폭 많이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 물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레벨 다운 되게 된다라면은 반대 매매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과매도 상태로 빠진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경우에 시장 자체가 많이 상승 가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부분이 뭐냐면은 종목별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장중에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업종상에서는 많이 레벨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최근에 태조 이방원 종목들도 많이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나오면서 그렇죠. 레벨 다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눌림목이 안 된다는 것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자동차 업종들이 그간 많이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발산 자체가 나왔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당장에는 좋을 수 있어도 FOMC 이후로부터 시장 사이드가 좋게 나온다라면은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주도 업종들,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도 업종들이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목이 왔었을 때 포지션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던 종목 자체가 태조 이방원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MC 이후에는 태조 이방원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태조 이방원, 또 자동차 업종들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적풍 전문가님은 요즘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세요? 뭐 좀 전에 이제 제프 전문가님이 한번 쭉 이렇게 훑어주셨지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별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이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막 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이제 안정을 시키려면 미국에서 금리를 뭐 더 이상 안 올리겠다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물가가 정점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긴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줘야 지금의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단 말이죠. 이미 미 연준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전 같은 경우는 미 연준에서 이제 뭐 우리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친절한 설명들을 해줬다면 지금은 우리 인플레이션 상황이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할 건 하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약세장이 빨리 끝나는 길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번에 1% 이상 올리는, 100bp 이상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 만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장 강한 업종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반 이상의 종목들이 저는 이제 모빌리티 쪽 종목을 추천했더라고요. 네. 뭐 전기차, 수소차, 뭐 UAM 등등등.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주들이 그나마 좀 시세가 괜찮게 나고 있고 이쪽이 이제 잘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수출입 지표가 한 달에 3번 정도 나오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다른 업종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지난번 대비해서 뭐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자동차는 기대치가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자동차 사시는 분들 아직도 그 대기 기간이 막 10개월, 1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좀 잘 이렇게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량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북미 시장에서의 한국차의 점유율 자체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어떤 그 미국 차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었던 SUV 쪽에서도 최근에 판매량이 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동차 업계가 지금 불안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아마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이 모빌리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은 잠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적풍 전문가는 지금껏 또 이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 모빌리티 쪽의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자동차 업종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태조 이방원이냐 자동차 업종이냐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놓고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이나 순위의 변화가 있었을지 우선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우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가 2,100원에서부터 2,250원, 목표가는 2,55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팜스토리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 잡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오위즈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오위즈 이 종목이 일단은 매수라고 좀 오르다가 다시 또 시장과 함께 조금 밀렸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오위즈의 또 좋은 이슈가 이제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오위즈에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고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목표가가 원래 3만 얼마로 이제 형성이 됐었지만 이제 그게 55,300원까지 목표가를 35% 정도 상향 리포트를 오늘 이제 발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네오이즈 차트를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9월달 시장 상황에서는 커버링 위주로 좀 시장 상황이 많이 개편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5G나 메타버스 게임 업종들이 많이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크나큰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이 양봉의 의미가 상당 부분 좀 깊습니다. 이 양봉의 의미는 주봉 기준으로 이제 시가를 회복하면서 이제 5이평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5이평선 상에서 걸쳐 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발산 나올 수 있을까? 시세가 한 번 더 발산 분출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로 인해 가지고 시장 상황이 한 번 더 급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방향성이 갈릴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있었던 네오이즈의 주요 투심 자체가 기관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들어오게 되면서 9만 주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시장의 레벨업 상승 가이드를 보일 수 있으니까 네오이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번에 좀 소폭 하락했었을 때 크게 빠지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를 또 지켜줬고,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까지 그대로 좀 들고 가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관이 대량으로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를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디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는 이거 D인 건가요? 약간 좀 아쉽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된다라면 예. 디오유 같은 경우 저도 많이 좀 아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된다라면 디오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SM에 좋은 호재성 이슈가 있었기도 했었고,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많이 상승 자체가 나왔었습니다. 9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4만 원대를 처음으로 찍어주면서 박스권 돌파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122평선을 돌파하는 형식으로 나올 뻔했었지만 이때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렇죠. 같이 눌림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현재 지금 하단 라인에서 지금 현재 걸쳐 앉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SM 주가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SM 같은 경우에도 9월 16일자로 21% 가까이 강세가 됐었지만 단기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오늘 상승세가 났단 말이죠. 실제로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업종들이 결국에는 지금 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업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디오유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약간 줬다 뺐다라는 느낌 자체가 좀 많이 시장에서는 우리들 기분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했지만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리밸런싱 자체는 이제 필요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단기간에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 47,300원까지 보유하자는 의견 변함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솔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이 종목도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장 상황에서 인덱스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솔리드나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저희 종목들을 말씀드렸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게 시장 상황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형식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약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많이 IT 쪽 섹터가 인덱스가 걷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같이 밀린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 속에서는 큰 거래량 없이 지금 많이 빠진 거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자라면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낙폭을 거뒀어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70% 정도 마이너스 된 상태이고, 우리가 동기간 대비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보게 된다라도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동기간 대비 지금 고점 대비 한 70% 가까이 지금 밀린 상태입니다. 사실 고점 대비 이렇게 70%, 60% 가까이 밀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포지션 내에서 사실 조금 더 왕좌의 게임이 끝나더라도 제가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기간 내에서 올라갔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제 수익률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모아가신다는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G 관련주들은 일단은 계속 좀 모아간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다가 요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살짝 조금 두렵기도 해요, 전문가님. 네. 더 빼버릴까 봐.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제가
저저번 주 때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예. 태조이방원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추석 전부터 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찔러줬다가 그다음부터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사지 마시고 나중에 싸지는 기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담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이 딱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광 업체라든지 아니면 태조이방원이라는 이 업종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자체도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섹터 자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악재가 더 오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태양광이라든지 중국의 LNG선 때문에 지금 한국의 사이드가 꺾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좀 약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나 태양광 업체들이 유럽이나 미국에게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중국과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이렇게 지금 비세계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세계화가 아니다 보니까 태양광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솔루션이라든지 이쪽 업체에서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게 발주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5G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명에너지가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 정도 가까이 지금 빠진 구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한가 자체가 한번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많은 구간 내에서 단기적인 차익 물량 자체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구간상에서 차익 물량 자체가 누구에게 생긴 것이냐? 개인들에게 좀 많이 생겼습니다. 개인 포지션들이 좀 많이 차익 물량 자체가 많이 생겼고요. 개인들이 저렴한 단가에 많이 들고 있었다 보니까 차익 물량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고 반대로 차익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동기간 대비해서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렴하게 샀던 개인들이 현재 구간 내에서 이제 수익률도 100% 아니면 50%, 40% 나오다 보니까 그때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레벨 다운 이후로부터 다량의 박스권 구간이 형성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업종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한 번 더 있다 보니까 목표가를 조금 더 낮추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목표가를 6만 원까지 홀딩하기 전이더라도 저는 좀 끌고 왔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쪽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으니까요. 끝날 때까지도 끝나고도 대명에너지 올 한해 흐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AS를 받아보셨고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세아특수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이 워낙 잘 올라가다가 역시 또 시장과 함께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세아특수강이 원래 이제 그 지난달까지 좀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그때 뭐 네옴시티랑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엮여가지고 잘 갔다가 최근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배터리나 또 건설주들 위주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안 그래도 어제 그 손절가까지 이제 왔길래 이거를 이제 정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 정도만 또 보자. 아직 상황이 뭐 나쁘지 않고 또 네옴시티라는 이슈는 다가오는 11월 달에 또 한 번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어디로 엮였었냐면은 지금 저기 이제 복구 중인 포항에 있는 포스코 관련주로 해서 포스코에 있는 그 스테인레스 쪽을 제조하는 쪽이 아직 복구가 좀 덜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로 좀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아특수강이랑 예전에 같이 가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한미글로벌이나 또 뭐 유신 같은 종목들도 어제까지는 좀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살짝 이제 살려주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네옴시티 쪽으로 봐도 아직 좀 홀딩할 가치가 있고 또 최근에 새롭게 붙은 포스코의 어떤 반사이익으로 봐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손절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더 보유견 드렸는데 뭐 오늘 분위기 보니까 금방 또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표가까지 가져갈지는 아직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적어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보고서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도 반등이었던 그 첫 날이었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저는 좀 더 좋은 흐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특수강은 네옴시티 이 재료도 계속 살아있는 재료기도 하고 이 포스코의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반사 이익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선 22,000원, 23,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세아특수강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인지컨트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현재까지 7%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뭐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좋은 흐름을 연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게 이제 7월 달이에요. 벌써 이제 2달이나 지났고 중간에 추석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다른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혼자만 좀 저점에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먼저 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라고 그러죠. 많이 갔던 종목은 좀 조정받고 떨어진 종목은 올라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에 직접적인 호재는 없어요. 이 회사가 어디서 막 수주를 따내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단순히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이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네. 그리고 SK랑 LG에도 납품을 하고 있구나. 되게 좋은 회사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가고 있고 오늘이었죠? 어제였었죠? 어제 그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도 살아있고 그동안의 어떤 정부 정책에서 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저는 좀 진정성이 있는 정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인지컨트롤스도 저는 그 정책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지금 요 인지컨트롤스는 9,000원대가 매물대가 있고 9,000원만 돌파하면은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10,000원까지는 금방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9,000원대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9,170원까지 가서 뭐 완전 돌파해서 끝나진 않았지만 매물이 9,000원 매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이번 달 끝나기 전에 목표가 10,000원 이상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거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너무 낮게 가져온 것 같아서 좀 상향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9,000원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면 10,000원까지는 또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인지컨트롤스의 흐름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현이화 보도록 할 텐데요. 서현이화 이 종목도 앞서 말씀하셨던 모빌리티 관련주로 엮여서 요즘 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아주 좋았던 종목인데요. 서현이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서현이와도 이제 모빌리티 섹터 그리고 제가 이제 네옴시티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어느 쪽으로 가든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모빌리티가 좀 시세를 받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잘 간 것 같고요. 이제 UAM이라는 게 요즘 하나씩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도심 항공교통. 원희룡 장관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출퇴근을 30분 안쪽으로 줄이겠다. 이런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UAM 날아다녀야 되고요. 또 자율주행으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좀 많이 줄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선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현이와도 일단 잘 가고 있고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는 10,000원을 살짝 넘기는 11,000원까지 보자고 했고요. 현재까지는 뭐 별다른 악재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티 안 나게 가고 있어도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올라가 버리면 막 단타 수급 들어오고 그래서 막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소문 안 나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자 말씀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3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역시 뭐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3기는 5%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제가 이것도 어제 급락이 나온 종목이어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떨어지는 걸 받자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급락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증시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저점이 많이 안 내려와가지고 저는 좀 아쉬워요. 한 뭐 5% 10%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포르쉐 상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서 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간의 거래를 좀 보면은 오늘 장중에도 시세가 괜찮았잖아요.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한 3.6%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있구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시했던 저가 매수 전략은 뭐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일단 제가 최근에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모빌리티 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좀 돈이 들어온 업종은 맞다는 확신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목표가도 있지만 바로 시작부터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준비를 했고요. 그 종목 이따가 또 공개 방송,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은 제가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도 목표가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기까지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피드백 꾸준히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방금 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에서 이 UAM 관련주들을 또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모빌리티 정책이 나온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우리가 체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 중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처음에 갈등발듯 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제 목표가를 뭐 훌쩍 넘겨버렸죠. 그래서 요 느낌이 좀 나는 종목이에요. 오늘 종목은. 이따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비슷하네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2의 에코플라스틱처럼 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준비를 좀 했고요. 이번에 그 정부의 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관련한 종목들이 뭐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승부수를 던지는 종목들도 함께 8시 공개 방송을 함께 알아볼 거니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 저의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다음 모빌리티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미리미리 관련주들을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큰 수익의 기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적풍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죠.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중국 LNG선 진출 우려할 만큼 리스크 로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LNG선 진출을 말을 했나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최근에 태조 이방원상에서 예. 조선주들이 최근에 많이 약세였잖아요. 그렇죠. 9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됐었습니다. 약세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LNG선을 발주하면서 다시 또 한번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레벨 다운이 됐었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실상 업무상에서도 아직도 조선업종에서는 굉장히 지금 수주를 못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물량이 많다라고 합니다. 대개 수주 물량이. 그리고 노동자들도 굉장히 지금 고연봉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구인 난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상황에서는 이미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차익 매물 자체가 나온 거고요. 하방했던 이슈는 중국의 LNG선 발주나 아니면 시장 내에서 이제 어려움감이 없지 않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다운되면서 지금 빠지는 건데 우리가 다 보자라면은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원래 지금 조선업종들도 많이 손절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 제가 최근 손실 확정을 지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어떻게 말했었냐면은 사실상 지금부터 증시가 다운되니까 다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을 하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저는 적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다시 또 한 번 더 지금 시기 내에서 조선업종들을 담으면서 한 번 더 이제 상승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펼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좀 관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 쪽의 이 종목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높은 환율, 신조선가, 그리고 원자재값 안정 이렇게 세 가지 또 네. 모멘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예, 뭐 이것만 들어서는 종목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실 종목 힌트는 이제 세 번째 힌트에서 네. 여러분 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조선업종들이 지금 레벨 다운 되는지 그럼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때 안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 힌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환율. 사실 환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모빌리티도 좋은 이유가 수출적으로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BDMI 운임 지수 자체가 지금 많이 따로 떨어졌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해결됐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들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조선업종들이 화랑이었을 때 이제 넉인 넉아웃 형식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다 보니까 환율이 높았을 때가 수주 물량 자체가 되게 싸지다 보니 수출도 잘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보다 보면은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가격 지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최근에 9월 16일자 발표됐던 게 마이너스 5%로 찍혔습니다. 그게 지금 5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리포트 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조선업종들도 좋고 그럼 강했던 조선업종들 중에서 담고 싶은 종목들을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힌트는 세 번째 힌트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 힌트만 듣고서 좀 알 수가 좀 없는 네. 그렇다 보니까 적풍 전문가님이 맞추시기 많이 힘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힌트까지는 그죠. 일단 조선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문가님 이것만 듣고 종목은 모르시겠죠, 전문가님도?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본인만 알 수 있는 힌트를 가져오셨는데요. 네. 제 지난번에 그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뭐 이거를 가져오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STX 엔진은 저는 이제 적당히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했거든요. 근데 STX 엔진이 최근에 다시 또 좀 좋은 자리에 들어온 것 같아서 그냥 조선주에게 나왔길래 뭐 한마디로 거들어 봤습니다. 네. 종목은 또 다음번 힌트 보고 많은 예. 분들도 추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조선은 코리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 코리아의 방점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땡땡땡 코리아 혹시 그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췄네요. 여러분들이 예. 아는 이제 코리아 가 붙어 있는 조선 기자재 쪽 업종이다 볼 수 네. 있겠는데 제가 조선 업종들을 지금 시기 내에서 아까 적풍 전문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뭐 HSD 뭐라든지 다른 업종들도 지금 다 담아도 되는 시기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왜 가졌냐, 이 종목 왜 가졌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고점 대비 얼마나 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결국엔 차트적으로 얼마나 좀 좋은 차트가 어떤 건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가졌던 게 이제 힌트가 조선은 코리아라고 이제 되고 있고 뒤에 이제 코리아가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잠시 후 자세한 가격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샵 3772번으로는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힌트 들어보시고 오늘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주를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 맞추시고 커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리튬 중국의 장악 1년 새 4배 폭등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서 뭐 LNG선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중국이 참 여러모로 많은 쪽에서 좀 공격을 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자원이 없다는 게 그렇죠.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우리 증시가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이것도 사실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어떤 원자재를 땅에서 파내가지고 이거를 완제품을 만들 수 없고 중국이나 뭐 남미나 어디서 원자재를 수입해 온 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리튬이온 전지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리튬 전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원자재를 장악을 하고 이제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작년에만 뭐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 친환경차들이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가고 정부 정책적으로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고용량 배터리가 이제 계속 필요하고 이거를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물론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가장 중국이 이제 활발하게 이걸 채굴 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은 중국의 어떤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어야 좀 원활한 채굴이 될 것이고 지금처럼 확진자 나왔다고 막 도시 봉쇄시켜버리고 이러면은 리튬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튬에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빌리티 관련주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또 한 종목을 뽑아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을 고객사로 확보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뭐 고객사는 뭐 든든하게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테슬라가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쨌든 1등 회사인 상황이고 테슬라 쪽이 지금 자동차 사업을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로봇이나 어떤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건 자꾸 이제 다른 데다도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떤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래서 자동차 쪽은 확실히 테슬라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게 이제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이번에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를 보니까 월초 대비 한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증시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이면서 리비안 관련주인데 제가 여기 아래 적어놓은 요 문구 그대로 요게 이제 뭐 기사화가 많이 됐던 적이 있어서 어떤 종목인지는 저것만 좀 검색해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순발력 그 테스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말 그대로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 고객사로 확보라고 검색해 보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 힌트는 모르겠다면 녹색 기술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뭘까요? 이게 좀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예. 오랜 시간 고민한 거기 때문에 네. 쉽게 맞추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어쨌든 이 친환경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면
어쨌든 이 녹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 사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모까지가 또 중요한 힌트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셔서 지금 생각나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고요.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풍 전문가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명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게 네. 말씀드리면 하이로 예. 코리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이로 코리아가 이제 지금 어떤 형식으로 가격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차트적으로 잠깐 보게 된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지금 20% 가까이 물량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진행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박스권 내에서 21,450원에서 22,5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범주를 드리고요. 렌즈 값을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항상 돌파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나 조선업종들도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3분기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걸로 인해서 가시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는 27,300원 정도,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좀 덜 보게 된다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21,450원에서 22,5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7,3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였고요. 하단에 지금 가격 전략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명, 자세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어차피 우리 증시는 미국 FOMC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시 분위기를 봐도 좋은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에 좀 집중하기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그 시장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발표했던 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대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썩거렸고 분명히 이거는 하루 이틀짜리 단기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좋고 조금 탄력을 받은 종목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살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제가 또 여러분께 하나 또 드리고 싶은 정말 바닥을 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목까지 함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이 모빌리티 관련주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또 얻고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또 수혜주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간단하게 내일장 대비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내일 또 FMC 직전이기 때문에 네. 발표 직전이니까 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에 액션 자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액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보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가 우리가 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발 파월 입장에서 말하는 것들이 좀 비둘기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FMC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또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의 흐름은 뚜렷한 흐름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는 쪽으로 말씀해 드린 것 같고요. 전문가님은 내일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늘 유럽이랑 미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독일에서 그 물가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약간 좀 휘청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어차피 이번에 울트라 스텝 그냥 큰 폭으로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좀 좋다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낙관적이기보다는 조금 겪을 건 어차피 겪고 가자. 이렇게 마인드로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시장은 힘들고 앞으로도 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종목 섹터를 또 적풍 전문가들 모빌리티 쪽에서 기회를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